일반 농가들보다 한 20-30%만 더 소득 증대가 된다면 큰 이득이겠죠. 그에 경영비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산과 황을 꼭 뿌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충북 진천군에서 재배하는 그 딸기 고설 재배 농가입니다. 이 딸기는 서량품종입니다. 9월 6일 날 정식을 했고요. 지금 상태는 1화방 수확을 거의 다 했고 2화방이 지금 나와서 성숙되는 단계입니다. 보통 딸기의 성패는 잎이 옆폭이 10cm나 8cm 이상이 돼야만이 다수확을 할 수 있고 당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꽃대는 그 담배 굵기 정도, 얇은 담배 굵기 정도 굵어지면은 과일 생육이 좋습니다. 군온 상태로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생육은 좋은 상태입니다. 이 재배의 성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는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수확량 확보입니다. 수량을 확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딸기 품질을 좋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병해충이 없게 관리하는 것이 딸기 재배의 성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딸기 재배에서의 규산과 황의 효능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시는데, 결핍이 돼도 크게 결핍 증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께서 간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농업인들께서 딸 규산과 황을 줌으로써 일반인들보다 20-30% 증수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데, 피해만 없다고 해서 우리 농사는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심으로 해서 소득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규산과 황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토양의 28%가 규산 성분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불용성이기 때문에 딸기가 흡수를 할 수 없어요. 지금같이 양액 재배하는 농가께서는 그 양액 안에 규산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효과가 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규산과 황을 넣으면 어떻게 좋아지느냐? 뿌리에서 흡수하든가 연면십을 했을 때 이 수용성 규산을 말씀드릴 겁니다. 규산이 흡수되면은 옆 표면이라든가 줄기라든가 이 표피에 집적이 돼가지고 표피를 튼튼하게 합니다. 표피를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뿌리에서는 수패가 절감이 될 수가 있고, 잎과 줄기는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광합성량을 좋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규산 성분은 들어가면은 잎이라든가 줄기 뿌리에 병해충의 예방이 됩니다. 딸기가 규산을 흡수를 하면은 전체적인 세포 조직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과일에서는 이 과일을 탄탄하게 해줌으로써 이송기간에 저장기간에 이것을 무름 현상을 예방해주고 식감 또한 좋게 해줍니다. 또한 이 뒤에 있는 기공 활동을 활발하게 해줌으로써 수패라든가 이런 고온이라든가 장일 이런 때 식물이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 유지 관리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생리장애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동절기라든가 생육 후반기, 화방이 5화방 정도 나왔을 때 생육 후반기 5월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식물 전체가 피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규산을 줌으로써 아픈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보약을 먹으면 좋아하듯이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소, 인산, 가리,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하고 더불어 황은 대량으로 딸기가 필요한 원소입니다. 일반 미량 원소가 아니고 황에는 특히 딸기에서는 대량 원소이기 때문에 꼭 황에 첨가된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토경 재배에서는 비료와 같이 주지만은 이 양액 재배에서는 양액 안에 꼭 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원시 양액이라든가 일본 원시 양액, 지바 양액 등 모든 것이 황이 포함되어 있듯이 이 황이 꼭 필요합니다. 연면십하듯이 같이 황을 뿌려주면은 이 황이 살균 효과를 나타냅니다. 흰가루병 같은 살균 효과를 직접적으로 살균해주기 때문에 흰가루병이 예방이 될 수 있고, 뿌리에서 흡수되면서 이 표피에 그 저항성 물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저항성 물질이 형성되면은 이것이 곰팡이병균 같은 확산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거는 딸기뿐 아니고 토마토라든가 메론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같은 증상을 보임으로써 병해충이 예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온이라든가 냉해, 고온의 피해를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에 대한 생리장애 요인을 저감시켜주는 것이 메타오유난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시스타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시스테인은 전체적인 단백질 합성이라든가 식물 생장의 전체적인 도움에 효과를 높여주는 그러한 아미노산입니다. 이것이
메타유나 시스타인이 반드시 황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을 꼭 뿌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온화된 황은 과일에 전혀 흔적이 남지 않고 사람이 먹어도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시면서 바로 수확하고 또 뿌리고 화확해도 또 시배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 황은 딸기 재배에서 살균력이 있는 병해충 방제 약재라고 생각합니다. 수경 재배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질산 성분이 너무 과다하게 돼가지고 세포가 많이 확대되면은 세포가 약해집니다. 이런 작용을 황 성분이 들어감으로써 약화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해충 예방, 생리활성 작용, 당도 증가에 황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은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온화된 수용성 규산염이라든가 유황을 같이 뿌려주시면은 딸기 재배에 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특히 오복이는 황이라든가 규산을 치면은 벌이 수정을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별이 지금 많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2번화에서 달린 그 과일의 형태입니다. 오복이를 쳤더니 2번화에서도 이렇게 생육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망에서는 보통 2번과 3번과 4번과 빼놓고 그 다음 과에서는 생육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이거 같은 경우는 탄소 중화형을 충분히 해주고 뿌리에서 흡수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그 탄소 중화형이 부족하고 저온이고 일정이 부족할 때 이럴 때에도 이 정도 크기면은 충분히 대과로서 가치가 있고 이것을 수확하고 나면은 6번과 7번과 8번과도 충분히 수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과로서. 그래서 오복이 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화의 마지막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작아도 이렇게 무게가 묵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치밀하고 마지막 과일인데도 오복이를 쳤더니 이렇게 과일이 크고 충분히 저장성도 있고 상품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오복이를 실험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오복이를 가지고 연면 시비도 해보고 관주도 해보고 했습니다. 해봤더니 효과는 확실히 났는데 관주로 한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연면 시비를 할 때는 생육이 급격히 떨어진다든가 빨리 회복시켜주고 싶을 때 이때는 연면 시비를 하시고, 과일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뒤에 같이 저 뒤에 있는 것 같이 그 관주를 해주신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비를 할 때는 그 1000배액을 쳐서 줬습니다. 그리고 관주를 할 때는 500배액을 줬습니다. 엽생육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과일의 경도라든가 당도를 봤을 때 안 친 것보다는 친 게 좋고, 친 거 중에서는 연면 시비한 것보다도 관주한 것이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께서 포장 상태를 봐가지고 급격하게 필요하실 때는 연면 시비를 해서 같이 병해충을 예방해 주시는 게 좋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관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딸기밭에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규양 농사를 지시는 거 다른 사람보다도 20-30% 이상 소득을 증대해 가지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농업인들이 좀 크게 생각하지 않으신 규산과 황을 가지고 재배를 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작물 재배하실 때 한번 시험적으로라도 한번 쳐보시고 그럼 바로 효과가 나오니까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